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빈센트입니다. 네, 요즘 빈센트님과 정프로의 케미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힘이 빠져요 이분 얘기하면. 좋아요. 한참 얘기하면. 네. 아니 네? 좋습니다. 하세요? 뭐 영광이죠. 네, 참 이 뭐랄까 이 소셜 이 커뮤니케이션은 네. 안 돼. 상대적인 거죠. 아, 나랑 안 되는 거예요? 네, 잘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네. 자, 오늘 아침 시장 상황은 우리 유창희 대표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년 그쵸? 만에 뵙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오, 저는 뭐 지난주에 한번 뵌 것 네. 같아요. 2주 전에 뵙고. 아,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 시장을 또 많이 보시니까 오늘 우리 시장 상황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좀 훑어주시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한 대부분의 주식들, 특히 이제 대형주들은 다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이 그나마 코스피보단 조금 난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아직은 뭐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저께 마이크론이 한 10% 빠졌죠. 한 9% 정도 네. 하락하다 보니까 나스닥에서 네, 결국에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밀리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만 본다라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약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전보다는 좀 완화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어쨌든 뭐 최소 3% 이상 개파락 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 기업이 지금 6%대 그쵸, 지금 그쵸. 하락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중대형주 쪽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분산 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호가를 본다라면 이제 아직까지는 뭐 분산이 크게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반도체가 좀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한 1, 2% 정도?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은 그렇게 막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반도체 소부장 쪽이 조정이 좀 강합니다. 뭐 PSK라든지 신텍, 유진테크 뭐 이들 기업은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어저께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쪽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한 5%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이걸로 시장이 무너졌다고 보는 건 아니고 나머지를 본다라면 뭐 약보합 정도 혹은 뭐 플러스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오히려 중소형 호 중대형주들이 오후 한 10시 11시 정도에 좀 저점을 잡아준다라면 네. 좀 낙폭을 줄이면서 플러스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그렇게 가는지를 좀 네. 보면서 오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하면 8,000선을 한번 이어받는다. 뭐 이런 거죠? 8,000선을 그럴 수 있겠죠. 일단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본다 그러면 8,300. 네, 어저께 마감한 게 8,300이니까 네. 뭐 한 3, 4%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죠. 8,000포인트를 간당간당하게 네. 네. 조금은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차트를 조금 보면 어저께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약간 억지로 좀 당겨 놓은 느낌이 좀 있어요. 요걸 조금 보신다 그러면 아래 꼬리가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긴 아래 꼬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8,000포인트를 계속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오늘 이제 뭐 아침에 좀 호가를 열리는 걸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8,000 언저리에서 이제 갭하락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저가 매수를 하면서 버텨줬던 쪽에서 좀 손절매가 나온다라면 조금 8,000 전후로 해서 어떤 매매 공방이 초반에 좀 치열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은 어저께 마이크론이 10% 하락. 결국 어제 미국장은 사실 뭐 횡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반도체주의 큰 폭의 하락.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있지만 미국도 그 반도체 쪽이 안 좋은 거지 사실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산이 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같이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보면서
오전을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할 것이냐잖아요. 네. 어저께 뭐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확장을 해가지고 남는 게 있으면 임대도 하겠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 뭐 이거 전전세. 지금 뭐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아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남아돌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조정이 나온 건데 이게 그저께 주말에 나온 뉴스랑 배치되는 거잖아요. 지금 구글에서 메타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재미나게 쓰지 마. 제한 걸겠다라고 했었던 거랑 또 이게 배치되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6월 달에 반도체 위주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작은 노이즈가 발생을 했을 때의 어떤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좋은 것만 계속 바라보던 것이 조금 이제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비중이 만약에 저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 40%까지 포트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40이요? 네. 전체 계좌에서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을 한 40%까지는 맞춰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보다 적으면 40을 채우고 그쵸. 40보다 많으면 많으면은 뭐 그냥 그대로 가도 되고 많은 건 그대로 가도 네, 되고 많은 건 그대로 가고. 없는 경우에 40까지 없는 채워라. 경우는 제가 예전에는 한 달 전에는 한 30%는 무조건 채우자 가격 무시하고 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40%까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0% 된다, 뭐 60% 된다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시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샀다 팔았다 물론 이게 말로는 쉬워요. 고점에서 매도하고 네. 저점에서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하긴 쉬워도 지금 여기서 과연 매도해서 다시 싸게 산다? 뭔가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전략에 맞지가 않거든요. 아예 그냥 하이닉스가 300만 원이었을 때나 삼성전자가 35만 원이었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삼성전자가 지금 호가를 본다라면 30만 원을 깨려고 하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230만 원, 40만 원대 그 전후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이 중요한 거죠. 소부장은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 흐름을 본다라면 약간 단기 고점 신호가 좀 나온 거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네. 장비 업체 단기 고점 신호. 그렇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의 가는 날인데. 코스닥이 네. 아니 저 오늘 거기 거래소. 오늘 드디어 30주년. 네, 오늘 드디어 가는 날인데. 네. 가서 무슨 얘기해요, 근데? 가서 좋은 얘기 해야죠. 안 돼. 이분 대화가 잘 안 되는 분이에요. 예, 조금 힘들어 이분. 왜 좋은 얘기하면 되죠. 왜? 무슨 얘기하냐? 아니 그래도 뭐 가서 뭐 코스닥의 뭐 이런 발전 방향이라 이런 거 이제 얘기하게 돼 있죠. 가서 좋은 얘기 할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예의가 와서 없어 사람이. 와서 들어보라는 거죠. 아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드렸던 얘기, 했던 얘기 할 겁니다. 어디요? 네. 아 저한테 주로 해주셨던 얘기. 네. 아 그래요? 안 가도 되겠네. 자, 그 어디서 KRX에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래소에서 아, 하고요. 네. 몇 시부터요? 3시 반부터 저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니까 정규장 끝나는 시간이네, 그죠? 맞습니다. 3시 반부터 네. 그냥 가면 돼요. 네. 3시 반.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2개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빈센트님이 3시 반부터 우리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 맞습니다. 코스닥 30주년 기념 연설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원주 하잖아요. 맞아요. 학주 원주. 이학주 차장인가 그분이 네. 오늘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오늘입니다. 몇 시죠, 그거? 네, 오늘도 똑같이 3시 반입니다. 3시 반. 네. 아, 2개가 치열하게 경쟁하시네. 네. 서울에선 빈센트, 원주에선 이학주. 네. 네, 두 분이 하시는데 아마 이학주 차장님 하시는데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도 좀 많을 거니까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원주 이렇게 멀지 않잖아요. 원주 뭐 금방이죠. 그리고 네. 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이제 거의 풀부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리를 열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 강동쯤에서 출발하면
여의도나 원주 날 걸 아마? 아, 그러니까 시속 몇 킬로 다니는지 모르겠으나 뭐 비슷하죠. 네, 원주 금방이에요. 네, 맞아요. 자, 하여튼 그렇게 좋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서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네. 보통 우리가 장 시작하고 본장 시작하고 한 9시 반 30분 동안에 많은 손바뀜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네. 오늘도 꽤 커 보이고요. 음. 이럴 때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 잡아요. 네, 만약에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네.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트럼프 집권기에 1기랑 2기 합쳐서 7월이요. S&P 500이 항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전반기가 좋았. 아, 그래요? 7월에서 앞에가 좋았죠. 맞아요. 아, 네. 7월에 그 7월 중에서도 좀 앞에가 더 좋았다. 네, 15일까지 그러니까 반으로 쪼갠다 그러면 또 네. 그런 통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반복된 통계가 뭐 큰 결과에 영향력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불안감이 있다면 물론 뭐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빠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왜 좋은지는 모르고 그냥 좋았다는 거죠. 그때 다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 장세에 들어가니까 미리 조금 선침해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엄밀히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한 지난주부터 보면 약간 빅테크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M7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안 좋지만 M7 관련된 기업들이 플랫폼이죠, 한마디로. 이들 기업들이 주가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7월 한 말 중순까지는 조금 더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반도체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참 이게 무슨 수산시장 시가 논쟁도 아니고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들 뭐 좋다 하는데 갑자기 이러면은 빅테크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냐? 네. 이렇게 비싸게 팔면 되겠냐? 뭐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더니만 애플이 뭐 그 전에도 원래 6월 초에도 한번 있었죠. 뭐 칩 가격 때문에 인상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확정 발표하니까 뭐 한 열 몇 명이 개인 소비자 열 몇 명이 뭐 고소도 하고 뭐 단합 이런 걸 하면서 막 노이즈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이 하이퍼스케일러 그룹 단위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다시 그 메비우스에 띄죠. 항상 돌고 그러면 이들이 투자하겠어?라는 의구심. 근데 또 실적 발표해서 우리 투자 계속 할 거야. 그러면 다시 또 반도체가 가는 패턴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 일단은 뭐 약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순환매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오면서 7월 중순 말까지 잘 버텨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이번 달 7월 말에 빅테크 그 실적이 다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한 8월 달 반도체가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을 전 개인적으로 좀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는 메타발 이슈가 좀 불거졌고 네. 작년 초에 딥식, 네. 올해 초에 터보컨트, 그렇죠. 전부 다 AI 수요에 대한 우려감, 네. 또한 경기에 대한 업황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식을 내려앉혔는데 아직까지는 그때가 기회였다. 그렇죠. 뭐 그것도 있었고 작년 말에는 작년 이맘때는 순환 출자 논란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오픈 AI, 엔비디아 뭐 해가지고 순환 출자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 조정이 좀 나왔는데 그 조정이 뭐 10% 이상 조정이 안 나왔었거든요. 시장으로 따지면. 근데 그때는 너무 임팩트하게 조정이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딥시크도 우리 설 연휴 때 그 논란이 나오면서 빵 터졌던 거고 그리고 뭐 오픈에 순환 출자 논란이 있을 때도 그때는 큰 조정은 아니었지만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 그리고 네. 나서 또 이겨내는 모습이었고 뭐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약간의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이게 계속 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어떤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런 노이즈는 충분히 그게 뭐 한 1, 2주 혹은 뭐 2, 3주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부터 약간 수급적인 우려감이 있는 게 어제는 그 전에 미국장이 좋았는데 어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네. 실제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었고 하지만 결론은 이제 코스닥으로 났고 오늘은 어저께 또 미국장 반도체주 크게 떨어지니까 벌써 동시효과 속에서 크게 또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미국장이 올라도 떨어지고 미국장이 내려가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 피크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공포가 극대화된 상태인데 이럴 때 제가 정프로께 한번 여쭤보죠. 네. 만약에 이런 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오늘 주식을 사는 사람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사람들과 다른 종목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르다는 걸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하. 정프로는 어느 쪽입니까? 정프로는 어느 쪽이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은 네. 우리 빈센트님을 또 믿으면서 아, 갈라치기입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쨌든 간다. 네. 이거 지금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지금 들어가도 어쨌든 손해는 안 본다는 생각 이제 그 믿음이 가는 거고. 아,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좀 더 이제 뭐 하나의 개인적인 네. 사람을 보시기 말고 결국 네. 실적을 보시는 분들. 실적을 보시는 분들, 네. 네. 어쨌든 더 갈 거라는 믿음,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고. 네. 반면에 다른 종목들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생기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주의 고시장 칼라에서 이제 다른 칼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 그런 판단. 정프를 믿는 사람들. 정보를 믿는 사람들, 네.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들이 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유창희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오늘 같은 시장을 떠날 사람들이 아니고 다시 기회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떨까? 저는 이제 어저께도 사실은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거지 전체 시장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오히려 2배 이상 많았죠. 나오는 시장이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이 같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힘들어도 다른 쪽으로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을 거냐를 보고서는 결정하지 않을까. 만약에 같이 이렇게 내려온다라면 결국에는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갈 것 같아요. 나중에 오르더라도 이쪽만 더 오를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분산이 좀 나온다. 오늘도 약간 분산이 나오거나 하면 이쪽이 좀 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좀 중대형주에 대한 어떤 매력도가 더 크게 나오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쪽이 좀 더 셀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분기점이 저는 오늘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아니, 근데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방금 혹시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사라고 이제 들리셨나요? 제 말이? 아, 왜요? 뭐가 있나요? 아니 왜 자꾸 저 개미들 꼬시냐고 그러셔서 아, 그래요? 내가 뭘 꼬셔? 그냥 내 말을 그렇게 이해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주식은. 그 정도 이해를 하지 마. 네. 뭐 꼬실 일이 내가 뭐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저도 주식은 있죠. 뭐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여러분 꼬실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네. 꼬실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말고도. 네. 그래서 뭐 여러분까지 굳이 제가 꼬실 이유는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네, 제가 도와드리죠. 뭐 오늘 살 때입니다. 그래요? 네. 이런 분들의 그래서 지금 요즘 빈센트님이 약간 지금 그 전문가와 교주 중간쯤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 교수예요, 갑자기 왜? 저 매기시는 거예요? 교수하고 아니, 쳐줘달라요. 아니 네.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랐네. 네. 빈센트님 으쌰으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 부침은 있죠. 그리고 네. 7월달은 우리가 다 우려감이 있잖아요. 네. 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교주들이 이렇거든요. 이거 됩니까, 만님 믿습니까? 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인사드릴게요. 일단 초반에 네. 좀 눌림법이 있을 테니까 잘 한번 중심을 잡아보죠. 네, 우리 장 시작했습니다. 밀사교 교주 우리 빈센트. 자, 그래서 우리 시장 9시가 됐고요. 분위기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네, 됩니까? 시가총액 상황판 한번 볼까요? 8천 무너졌네요, 그죠? 네. 7,860 매도 사이드카가 아무래도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네. 나올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6, 7%.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SK스퀘어 뭐 소위 S7이라고 하잖아요. 이들 종목군 전체적으로 6,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한 1% 내외의 조정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좀 세네요. KB금융이 1.2% 정도. 물론 이제 KB금융만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좀 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하나오션은 좀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4% 정도. 와, 많이 오르네. 많이 오르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오늘 좀 걱정했었던 게 이렇게 뉴스 나오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갭상승 크게 나오고 밀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동안 좀 눌려 있다가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추가 상승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가 이제 다음 주에 캐나다 핵잠수함 얘기도 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호재죠. 좀 주가의 변동성은 하나오션 쪽이 조금 더 몰려 있고 그리고 약간 안정적이기보다는 조금 완만한 흐름은 현대중공업 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하나오션이 오늘 기준을 본다라면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오늘 내일까지 본다라면 12만 5천 원을 좀 다시 한번 탈환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12만 5천 원.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네. 딱 고기가 넘어가 줘야지 14만 원, 15만 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12만 원, 12만 5천 원대 되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오늘 내일 좀 어떻게 좀 안착한지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아까 그 프리마켓에서부터 좀 강한 게 그래도 좀 화장품인 것 같아요. 화장품. 네. 아, 요즘에 APR 어떻습니까? APR 좋죠. 최근에 흐름 다시 좀 반전을 주면서 네. 다시 41만 원, 2만 원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요즘에 대장은 한국콜마예요. 콜마. 네, 콜마는 한국콜마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러네요. 신고가네요. 네, 아, 신고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아, 아마존 효과죠. 정프로 좋은데요. 네. 아마 뭔 일 있었나요? 한국콜마? 이 넉넉한 미소 뒤엔 다 이유가 네. 있겠죠. 그래서 네. 그 아마존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네. 한국콜마가 그 이후에도 주가가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달바 글로벌이라고 달바도 잘 예, 팔리죠. 그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네. 지난주에는 좀 부침이 있었는데 어제 오늘 좀 힘을 좀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의외로 그 6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들이 좋았던 게 수출 데이터도 나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좀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그렇죠. 강했는데 오늘 같은 날도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고점을 넘겨서 갈 수 있다라고 네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원래 하고 이제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러니까 전자닉스가 빠지면 네. 다른 친구들이 막 힘받는 날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또 오늘은 그것도 아니긴 하네. 오늘은 그냥 코스닥도 그냥 다 박살인데 보니까. 네. 오늘 뭐 근데 물론 그렇긴 한데 사실은 네. 뭐 그래도 보면은 3.6% 하락이에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제 네. 오늘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3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지난주까지 보신다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5% 빠지면 코스닥 같이 5% 빠지는 건데 지금은 하락이 좀 덜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일부 중소형주, 중대형주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 저가 매수 좀 들어오고 있다. 코스닥.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개별 종목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바이오가 조금 강한 편이네요. 뭐 알지노믹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강한데 아직은 시장을 주도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을 본다라면 방산주에서 조금 매기가 들어오지 않나.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4.5% 정도, 현대 로템이 4%, 그리고 LI 디펜스는 뭐 1% 정도. 근데 오히려 이제 방산주들이 우리가 이제 뭐 이란 휴전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조금 더 방산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막상 전쟁이 일어날 때는 무기를 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서로 무기를 뭐 구매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건데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또 쓴 무게를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유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으니까 의외로 요즘에 방산주 좋게 보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산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사실은 변압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압기를 사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변압기가 조정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LS 일렉트릭이 9% 조정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효성중공업도 한 5%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현대 일렉트릭도 한 5%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뭐 3일 천하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월요일부터 어저께까지 강할 때 제일 강한 게 변압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들에서 조정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야지 앞으로 치고 나갈 때 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번에 월요일에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도 하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인가요? 미국에서 관세 인하. 네. 뭐 그거 한시적인 관세 인하. 그리고 어저께 그 유럽에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유럽에서 그 중국산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변압기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앞으로 조정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덜 나온다 그러면 의외로 변압기 쪽으로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7월, 8월 달 장세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특히 수주 잔고 나쁘지 않고 네. 변압기 3사 지금 예상 실적이 1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합산이.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면 변압기 위주들이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조금 하락을 제한시켜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네.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은 지금 조금 회복을 할래나? 조금 시간 지나면서 그래도 괜찮아지겠죠? 네, 한 6분 지났는데요. 네. 네. 지금 매도 사이트가 걸렸나요? 아직? 아직은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도 좀 걸렸을걸요? 커지네. 지금 스퀘어 같은 경우 10% 넘게 네. 가고 있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못 사서 많이 올랐던 스퀘어랑 주 SK 이런 데들이 더 하락폭도 당연히 좀 큰 것 같고요. 네, 매도 사이드카가 네, 발동을 9시 했습니다. 7분에 9시 네. 7분. 네, 걸렸죠? 네. 지금 막 발동을 했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거니까 뭐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어저께 미국장 장 초반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하락하면서 시작했고 또 중간에 마이크론도 하락폭이 커졌고 그래서 전반적인 또 불안감이 있었고 납부 많이 줄이다가 이제 오후로 다시 그렇죠. 흘러내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 뭐 케비너 씨 이런 얘기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결국 다 주가로 다 묻혔고 네. 그런 게 다시 한번 복귀되고 화제될 텐데 뭐 수출 좋죠. 네, 1조 시대 수출 1조 시대를 연간 기준으로 이제 연다고 하니까요. 네, 이례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저 화장품이랑 지금 식품도 좀 좋아요. 식품. 예를 들면 삼양이라든지 오리온 이런데 네. 그게 보니까 이제 수출 실적 나왔잖아요. 네. 수출 실적이 뭐 당연히 반도체는 너무나 좋고 다른 것들도 좋긴 한데 특히 그 화장품 그다음에 뭐 식품 뭐 이런 쪽으로 수출이 또 정말 역대급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아하. 이런 걸로 식품과 화장품 가고 있다. 또 그런 아주 그러니까요. 소소한 분석 하나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1,023억 총수출 중에서 네. 반도체 448억 전년 동월 대비 199% 아유 상승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실적에서 반도체주는 좀 내려가고 있고 네. 식품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엔터주도 조금 강하네요. 엔터요. 네. 뭐 하이브가 지금 한 3% 정도 그래요. 오늘 같은 날. 네 상승하고 있고 왜죠? 글쎄요 저도 사실은 근데 의외로 최근 들어서 엔터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빈지털이 성격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변압기도 말씀드리고 조선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엔터주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좀 감은 좀 있죠. 그래서 하이브 차트 한번 볼까요? 요즘에 저도 많이는 안 봤는데 의외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이브 차트가요? 바닥을 다지고 있다. 네, 그만큼 많이 내려갔다는 거죠? 네 이렇게 처음에는 가속을 붙으면서 내려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여기서부터는 좀 반등을 시도하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렇게 조금 더 빠질 일은 아니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도 네. 보면 뭐 비슷한 모습이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비슷한 흐름들인데 의외로 이제 빠진 만큼 빠졌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위메이드가 그 어저께, 중국이 네. 이제 그 시세가 났죠. 지분 40%를 9천억인가요?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위메이드가 다 상한가를 갔는데 그러면서 약간 컨텐츠 쪽 이게 뭐 중국 자금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약간 인식이 조금 투심이 여기에 좀 들어오는 게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매매의 위치는 아니다. 다만 이제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화장품이 훨씬 더 강하게 가네요. 한국콜마가 지금 9% 어허. 이런 날 9% 상승하고 있고 아까 그 APR도 한 5%대 네. 상승. 화장품은 더 갈까? 연말에 좋을 겁니다. 연말에. 네. 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아니 왜- 마음이 급해서 그랬지. 다 얘기하셨어요? 지금 당장 7월인데 연말까지 어떻게 기다려? 좀 느긋하게 가시죠. 네. 화장도 고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있고 박수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GS 건설
어제도 좋았는데 오늘도 한 3% 오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 쪽에 데이터 센터 한 30조, GS그룹에 30조인가요? 20조인가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좀 받으면서 네.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올해 그 재개발 이슈들이 많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재개발 시장 규모가 30조 될 거다. 네네. 뭐 워낙 굵직굵직한 데서 재개발 그 입찰을 하니까.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외로 건설주에도 호재인데 저는 근데 그래서 본 게 대우나 현대 같은 경우보다는 GS가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뭐 물론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올라간 걸 다 뺀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본다라면 GS건설도 나쁘지 않고 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7년, 6, 7년 전 그때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건설사들이 데이터 센터 임대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임대업을 하고 있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의외로 네. 건설사들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노하우가 좀 있기 때문에 GS건설도 그런 부분들이 건설사가 근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노하우들이 좀 있나? 그러니까 GS 그때 같은 경우는 뭐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렌탈 사업 해가지고 뭐 집을 파는 게 집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임대한다 그러면서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도 참 데이터 센터는 있었으니까 네. 지금 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그쵸. 큰 규모 말고 네, 원래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있긴 있었죠. 네, 그래서 참. 그런 IDC 같은 부분들이 거. 그렇죠. 네. 조금 노하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GS 그룹은 아예 그냥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한 거니까 네.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사이드카가 플러스 10인데 상한판 한번 볼까요? 낙폭을 조금 줄이는 것 같습니다. 네. 줄이는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아마 하이닉스의 하락이 조금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이 좀 더 컸잖아요. 네. 하이닉스 덜 빠지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하락이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놓으실 때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빠지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좀 봐야 될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 의외로 하이닉스보다 스퀘어의 조정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만 네. 여기서 뭐 더 빠지면서 시장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은 사실은 현대차 같은 기업이죠.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올라갈 때 같이 오르지도 못하고 빠질 때 더 빠져버리니까 조금은 문제인데 뭐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현대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다 안 좋아요. 그래요? 계속 그거 좀 화면 좀 이렇게 티팅 좀 해볼까요? 네. 계속 네.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흠. 그것 때문에 조금 조정이 좀 자동차가 같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조금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매도할 정도 그러니까 손절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조금 시간 싸움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엔터주는 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또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아하. 하이브에 누구 있죠? 아 좋아하는 편 BTS 있죠? 있죠. 네. 예, 세븐틴이 있죠. 네. 원투펀치 아닙니까? 음. 예, 그리고 그 두 팀에는 정프로의 팬들이 네. 있었다. 과거형이에요? 아니 있죠. 아, 그렇죠. 예, 그거 네.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네, BTS 지민. 지민, 네. 그다음 세븐틴의 버논, 아 맞아. 네, 버논. 네. 네, 네. 두 분이 정프로 팬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놓치고 계시는 않으시죠? 네. 그거 놓치면 엔터주 투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안 좋네요. 저씨 말실수하시네. 네. 이제 갑니다. 하이브. 네. 네, 이제 가요. 수급을 조금 보면은 사실은 오늘 수급이 조금 아쉬운 게 보통 이렇게 어쨌든 급락 출발이잖아요. 급락 출발하면 외국인들 매도가 초반에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벌써 외국인이 1조 5천억 가까이 1조 4,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은 오늘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의외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기관 자금의 연기금이 지금 파네요. 팔아요? 네, 300억 정도. 300억 그 정도인데 정도는 사실은 뭐. 연기금은 오늘 같은 날 팔지는 심하게 팔지는 않을 그쵸? 것 같고. 네. 지수 내려가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지수가 5% 이게 어쨌든 한 4% 정도 개파락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1조 5천억? 보통 이런 날이면 한 2,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간을 본다 그러죠. 분위기를 보고서는 그다음에 수급이 방향을 결정했는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한 1조 5천억 지금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집중되고 있고 네. 이걸 또 개인이 받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시장이 뭐 더 빠지고 안 빠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등이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정도 속도면 오늘 외국인이 뭐 한 5, 6조 매도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수급을 조금 더 관심 집중해서 보면서 저점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수급이? 코스닥은 뭐 그렇게 심한 이 정도면 좀 많긴 하죠. 외국인 1,400억 정도 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아쉽긴 한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흔들림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저 에코프로 BM이 5%, 에코프로가 4%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어저께 좀 찾아보고 뉴스를 보고 나서 알았는데 좀 욕먹을 행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누가요? 에코프로가 아, 이번에 유상증자 한 것도 네. 이거 작년에 그 에코프로 BM으로 주식 사업을 건 게 있었더라고요. 작년 10월 달에. 여기 요 뉴스가 그거 좀 정리해 준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어저께까지만 해도 안 나왔던 뉴스인데 네. 요 에코프로 1조 2천억 유상증자에 작년에 그 파이낸싱 했었던 건데 그때 8천억 정도 제 기억이 맞으면 8천억 정도 에코프로 BM을 에코프로가 수합을 걸었었는데 그 7천억 정도는 다 상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1조 2천억인데 9천억 정도 뭐 투자하고 뭐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섞여 있다라고 좀 보신다 그러면 조금 알게 모르게 자금이 좀 많이 필요했었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유상증자 금액이 12만 원이잖아요. 12만 원인데 그 내용 자세히 보시면 40%까지 할인할 수도 있거든요. 12만 원에서 네. 음. 그러면 7만 원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꼭 하락폭이 좀 크죠. 예, 그러니까 꼭 12만 원의 유상증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면 7만 원대까지도 유상증자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얼마죠? 한 9만 원 깨졌습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이 12만 4천 원이요. 네. 그리고 신의 에코프로는 8만 9천 원. 8천 원. 근데 에코프로가 중요한 게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유상증자가 11만 얼마인데 여기서 40% 할인하면은 7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저께 같은 경우 저도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가격 대비해서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전에 사례로 SKC라든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LS 마린이라든지 이런 걸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에코프로 BM은 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도 좀 찾아보셔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정프로가 포트에 좀 충격이 있나 보네요. 포트 충격 1차 충격. 네. 네. 그다음에 2차 충격. 저 댓글 충격. 댓글 왜요? 댓글 왜요? 아, 댓글 뭐 있나?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지금. 아, 네. 팔 꽉 다물으라고. 아, 큰일 났네. 네. 근데 저는 빠졌을 때는 또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물론 이제 각자 어떤 식으로 계좌를 운영했는지는 각자 다르긴 합니다만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그게 여기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포에 살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참 힘들죠. 공포감이 드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런데 이 근간에 주식은 정말로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네. 강한 확신과 경험과 믿음이 있으면 공포건 조정이건 밀리면 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떠나야죠. 아니 근데 실적에 의해서 우리 주가가 그동안 움직였을까? 최근에 작년 9월입니다. 작년 네. 9월부터 우리 증시가 당시 SK하이닉스 네. 가파르게 올랐던 가장 큰 모티베이션. 그건 이제 실적이다. 네. 시장 성격이 또 바뀌었으니까. 시장 성격은 늘상 바뀌죠. 날씨랑 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그런 실적에 대한 믿음 있다면 굳이 지금 떨어지는 것에 화내거나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근데 화를 내서 풀리면 화내야죠. 그렇죠. 안 풀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네. 어쨌든 논리가 네. 전 깨지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네.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 수산시장 시가처럼 아니 그렇게 투자하니까 하다못해 어쩔 때는 2028년 수익을 땡겨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지금은 2030년에 캐파가 증설됐을 걸 감안해서 그걸 땡겨서 주가를 할인하는 것도 참 웃긴 내용인데 네.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실적이 문제가 되거나 어떤 뭐 피크가 오지 않는다. 결국에는 그때까지 그리고 그때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금이 없거나 리스크 네.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럴 때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내서 풀릴 화라면 화내셔야지요. 네. 라는 우리 여주사 주지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네. 있었습니다. 원래 감정 표출은 하면 네, 스트레스 해소 되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도 마음의 평안 찾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유창희 대표님, 네, 네, 이제 돌아가시지요. 하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